뼈를 묻게 다루는 각오로 대학 깨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또 필기가 떨어지고 면접에 떨어지더라도 보면 볼수록 이제 나도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시 좀 커지게 되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는 대학 시절 유럽 여행을 하면서 또 거기서 철저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학생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고 또 다양한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좀 새로운 마인드를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할 때도 면접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물어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강점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경 운전병으로 대형 면허를 취득을 해서 버스 운전을 했었는데 저희 환경평가센터가 이제 출장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면접관님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정말 의외의 장점으로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이제 의지가 약해지는 것 같고 이제 좀 뭐 동기부여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을 때는 KTL 유튜브 처음엔 도움이 될까 해서 봤는데 또 보다 보니까 보면 볼수록 이제 나도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시 좀 커지게 되면서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제 마음의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실패를 하더라도 이번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기회도 얼마든지 있고 상반기에 안 되더라도 하반기에 제가 지원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지원을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면접이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준비를 잘한들 실제 면접에서는 예상치 못하거나 당황한 질문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솔직하게 대답한다면 압박 면접을 좀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 회사에는 지원하지 않고 왜 KTL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급여 때문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떨어지면 아저씨다라고 생각을 하고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붙어야 제 상사님이 될 수가 있고 제가 떨어진다면 그냥 동네 아저씨 그냥 지나가다 마주치는 사람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면접관님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랑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당황했던 느낌들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향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새로운 신규 사업 쪽으로 개발을 하고 싶다. 면접관님께서는 좀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의견이 충돌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저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 맞지만 내 말도 맞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생각을 갖고 튼 걸 보니까 나쁘게 보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 그냥 자기 월급으로 살아면 안 살 것 같은데 책을 또 이렇게 복지로 주면은 또 막상 나한테 진짜 필요한 책 사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복장이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등산복 입고 출근하고 반팔 입고 출근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정장 입고 출근하시는 분 보인단 말이에요. KTL 오시지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분원이나 이제 진주 본사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서울 분원 같은 경우 식사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영양사님, 제가 굉장히 말씀은 안 드리지만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맛있는 메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천안에서 근무하면서 출퇴근 셔틀버스의 운행 횟수를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놓치게 되면 지각을 하는 경우가 퇴근 시간에 석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셔틀버스가 6시 10분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셔틀버스의 운행 시간을 조금 늘려주신다면 하나, 둘, 셋.
면접관님 중에 한 분이랑 거의 싸우다시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면접관님께서 하신 말씀은 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제 리스크를 짊어지더라도 도전을 했을 때 얻는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나오고 났을 때 공공기관에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면접 끝났을 때 다 쏟아붓고 나왔다. 진짜 내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뭐 떨어질 것 같네라는 생각이 근데 들지는 않았고 그냥 뭐 OX. 하나, 둘, 셋. 근데 저기는 좀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아까 면접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간절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을 텐데 집에 딱 전화해서 엄마 간단하게 얘기할게, 붙었다 하고 끊었어요. 아휴 어머니 펑펑 우시고. 네, 저는 KTL 말고는 다른 회사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더 좋은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격을 하고 나서 다른 회사 인턴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인턴 동기들과 직원분들이 전부 저를 축하를 해주셔서 저는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항상 실수를 하고 다닙니다. 뭐 컴퓨터 설치를 하는 것부터 메일을 보낸다거나 명함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결제를 받는 것부터 해서 사소한 거라고 생각한 하나하나가 좀 많이 막힐 때가 있는데, 주변에 또 선배님들이 잘 격려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부망에서 누르면 안 되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데이터가 잘못 생성이 돼서 이제 저장이 되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혼나진 않았나요? 답답해 하셨을 수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겉으로는 엄청 잘 가르쳐주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실험하는 도중에 실험 장비를 한번 깨트린 적이 있습니다. 배가 깨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온도로 붙을까? 붙이면 모를까? 하고 있다가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무사히 잘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싼 거 아니라 다행이었어요. 네, 그런 거였으면 여기 없었을 것 같아요. OX. 하나, 둘, 셋. 대부분. 모든 시사하는 질문에 다 이겨요. 그래서 거기가 뭐 하는 데냐, 시험 문제 만드는 데냐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런 거 아니라고. 주변엔 전자기기 막 찾아가지고 거기 이제 KC 마크 보고 K 마크 보여드리면서 이런 거 하는 데라면서. 뼈를 묻겠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취준 생활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시는 취준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이 회사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치와 연봉을 고려했습니다. 제가 경상도 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근방에 있는 기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연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기업 평균 연봉 정도 이상이 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발전 가능성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취준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취준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회사가 10년, 100년 뒤에도 제가 퇴직할 수 있을 때까지도 회사가 이제 점점 더 발전하고 계속 남아있는 그런 곳인지. 저는 저에게 사수란 제2의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수상머리 교육을 시켜주신 분이 부모님이라면, 제가 KTL의 인재로서 책상머리 교육을 시켜주신 분은 저의 사수라고 생각합니다. 동준 선배님 보고 계시죠? 사랑합니다. 사수분을 베이비시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백지 상태인 저를 잘 이끌어내주시는 저희 김남현 주인님 사랑합니다. 보완하고 싶은 부분은 자연스럽게입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좀 대답을 했다면 지금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상하기 너무 불편해서 처음이라 너무 불편하네요. 이상하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기가 떨어지고 면접에 떨어지더라도 이 회사가 별로 안 좋은데 오히려 잘 됐어, 그냥 이런 마음으로. 사실 노력이라는 것이
이제 시기의 차이지 결코 배신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다 보면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시기에 반드시 기회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던 자는 그 기회를 꼭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